71번입니다. H사는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은 일본 엔화를 은행을 통해 미국 달러로 환전하려고 한다. 이때 국내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USD, JPY 환율이 아래와 같다면 H사는 어떤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제가 이 문제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꿀팁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문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죠. 어떻게 풀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먼저 전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은 일본 엔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환율은 USD, JPY 이런 식으로 엔화를 달러로 환전.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에스크, 오퍼레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USD를 엔화로 환전하려고 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비드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스크를 볼 때 에스크는 무조건 싼 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싼 게 유리합니다. 싼 게.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오퍼에서 싼 거. 정답은 1번 A은행. 그렇죠?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준비했는데, 아카데미 상사는 스위스 프랑으로 표기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자금 담당자는 미국 달러화를 US 프랑으로 환전해서 외화부채를 상환하려고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달러화를 프랑으로 환전하는 거죠. 글자가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있는데 미국 달러화를 스위스 프랑으로, 아까 화살표 비드는 비싼 거, 기업 입장에서 비싼 게 좋죠. 비드를 비싼 거. 정답은 92.5. 0.9255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문제 더 합시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독일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받은 유로화 수출 대금을 현물한 거래를 이용하여 달러로 환전하려고 한다. 자, 잘 적어볼게요. 똑같나요? 기업의 입장에서 유로화 수출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는 거죠. 유로를 달러로, 맞죠? 비드였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드는 비싼 거. 정답은 D은행. 제일 비싸죠. 자, 이런 문제를 제가 낸 게 아니고 다 이전 기출 문제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정답도 똑같습니다. 쉽게 빨리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정통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표죠. 합격.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번. 다음은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 기사 제목이다. 관련 내용이 서울 외환시장에 전해질 경우 USD, KRW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와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거든요. 1번 불안한 중국, 자본 유출에 이어 수출까지 감소세.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동남아, 신흥국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KRW가 하락하고요. 그리고 미국 2번 미국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가능성으로 확대. 그러면 USD가 상승하게 되겠죠. 한국 무역수지 올해도 대규모 흑자 기록할 것으로 예상. 한국이 좋네요. KRW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된다. 그러면 KRW가 내려가게 되고. 자, 문제에서 보시면 외환시장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와 거리가 먼 것은, 환율 상승하려면 USD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한번 읽어봤듯이 떨어지게 되고 동일한 방향이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고 동일하고 3번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정리해봤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보면서 러시아 신흥국 우리나라의 신흥국이랑 좀 같이 움직이니까 계획답으로 떨어지고, 국내 조선업계 기대 이하 그러면 계획답으로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두세요.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이렇게 답을 가리고 아니면 다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연습을 거듭하셔서 정확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3번. 한국 무역은 10만엔이네요. 10만엔의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환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할 경우 이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원화 손익은 얼마인가? 자, 환율 KRW로 고치려면 아래 위로 나눠보면 되죠. 1000 나누기 100 하면 10, 그리고 100엔에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1200 나누기 80 하면 15, 100엔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환율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10에서 10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맞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은 부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당 5원씩 손실을 입게 되네요. 1엔에 5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다가 10만엔이니까 정답은 1번 50만원 손실. 쉽게 푸셨죠? 자, 74번. 통화 선물 거래와 선물한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통화 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 간의 호가, 즉 경쟁 입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선물한 거래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맞고요. 2번 통화 선물 거래는 거래 단위나 만기일 등이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지만 선물한 거래는 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거래 규모와 만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3번 통화 선물 거래는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청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선물한 거래는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도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3번까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통화 선물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 상존하지만 선물한 거래는 구조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거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죠. 통화 선물 거래부터 보면 경쟁 입찰 방식이고요. 그리고 거래 상품, 인도기일, 단위, 조건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청산서에서 감독 그리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 신용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청산됩니다. 그리고 선물한 거래 보시면 은행과 고객 간 직접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별로 거래 조건이 결정되고, 그리고 은행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게 아니고 은행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만기일에 대해서 실물 인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화 선물 거래와 선물 거래 차이점,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5번. 현재 USD KRW 현물 환율과 통화별 금리가 아래와 같다면 USD KRW 3개월 만기 선물 환율은 얼마로 산출되는가? 간편식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르시오. 간편식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간편식을 모르면 무조건 틀리겠죠. 간편식, 이거는 외환에 있어서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못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계 대입해서 보면 답은 3번. 간편식만 외우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한 문제 차이 나겠네요. 맞죠? 답은 3번이고요. 간편식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6번. 다음 중 거래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환율 변동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를 자국 통화로 환산하여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할 때 발생하는 환위험. 이게 환산 위험이고요. 2번
매출 변동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등이 변동하고 이에 따라 기업 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이 발생하는 한 위험은 영업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3번 환율 변동으로 미래의 제품 판매량, 가격, 시작 점유율 등이 변동하는 한 위험은 이것도 영업한 위험이네요. 4번 환율 변동으로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 또는 외화의 차입과 대출 시 결제 시점과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한 위험은 이게 거래한 위험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환위험의 종류. 외환 문제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환산한 위험, 거래한 위험, 영업한, 경제한 위험 이런 부분들은 꼭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셔서 이런 문제 암기만 하면 금방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이런 세 가지 위험의 종류 부분 확인해 두시도록 부탁드리고 77번 보겠습니다. 해지 거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해지 개념부터 보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거래 행위를 해지라고 하고요. 보시면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화 상승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풋도 이건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외화 환율 상승에 대한 대비 해지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을 매도한다. 그리고 반대로 콜옵션을 매입한다. 다시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 환율 상승에 의한 대비는 풋옵션을 매도한다. 그리고 콜옵션을 매입한다. 이게 상풋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현물화를 매입하고 선물화를 매입, 콜옵션을 매입,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 이렇게 되고요. 수출 업체로서 외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핫콜도죠. 환율 하락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 기타 현물화 매도, 선물화 매도, 풋옵션 매입, 콜옵션 매도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이런 해지 문제 나오고 이런 부분들 암기하고 있으면 거저주는 문제 1번 미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수출하는 A사는 달러 선물을 매입하였다. 수출업체 매도해야 되죠.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2번 수입업체인데요. 현물환을 매입하여 외화 정기 예금에 예치하였다. 현물환을 매입해야 되죠. 수입업체는. 그리고 3번 이것도 3번도 수입업체인데 콜옵션을 매입하였다. 맞고요. 그리고 4번은 수출업체네요. 수출업체는 풋옵션을 매입하였다. 환율 하락, 핫콜도, 환율 상승, 삽풋도 제가 좀 약간 자부심 가지는 암기시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G사는 독일에 상품을 수출하고 3개월 후인 4월 29일에 유로화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월 29일에 무역보험공사와 한변동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제 환율이 1250원으로 정해졌다면 환변동보험 계약에 따른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환변동보험 한번 보시죠.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있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장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일반형, 옵션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형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형만 보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장 환율이 더 크면 공사가 그 한 차손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제 환율이 크면 공사가 그 환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환차익을. 그렇게 보시면 결제 환율이 1250원이죠. 근데 보장 환율이 1200원입니다. 결제 환율이 더 크죠. 결제 환율이 더 크게 되면 공사가 야, 이 정도 더 나왔으니까 이건 뺏어가게 되겠죠. 차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10만 유로네요. 50 곱하기 10만 하면 되나요? 답은 1번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무역보험공사에서 환 차익으로 환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환변동보험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현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콜옵션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현물 가격이 상풋도죠. 풋도하고 콜입해야 되니까 콜옵션 가격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행사 가격이 하락할수록 풋옵션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행사 가격이 하락하면 풋옵션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리게 되고 3번 만기가 길어질수록 콜옵션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증가하게 되고, 4번에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또 콜옵션, 풋옵션 둘 다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죠. 상승할 경우 증가 감소, 행사 가격은 반대로, 그리고 기간이 증가할수록 둘 다 증가, 변동성도 둘 다 증가. 이런 식으로 아예 표를 그려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아예 표를 그려가지고 안 헷갈리게 딱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요. 이걸 막 머릿속으로 저게 상승하고 이게 하락하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해서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적습니다. 표도 금방 그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줄 쭉쭉쭉 그어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80번 보겠습니다. USD, KRW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에서 보면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내용은 없네요. 자, 1번 달러 차입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원화 차입금으로 변경한다 라고 되는데, 답은 1번이네요. 변동성이 커지니까 달러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로 들고 있는 게 낫겠죠. 2번 국내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수입 원자재로 대체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 틀렸고, 3번 수입 대금 결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레깅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대금 회수를 최대한 늦추는 레깅 전략을 사용한다. 3번, 4번은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만 되어 있지 뭐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레깅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환율 변경에 따른 환위험 해지 방법 보시면 원화를 바꾸든지 아니면 환리스크 관리 기법을 통한 환위험 최소화를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답은 1번이고 원화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 환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기를 앞당기는 거, 그리고 레깅은 결제 시기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매칭은 이거는 수출 수입 거래 모두 다 하는 기업에 해당되는데 그 지급 결제 시기를 일치시켜서 환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팅은 상계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환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37회 1교시 문제풀이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정리하시면서 한 번 더 쭉 정리하시고, 암기하실 부분 암기하시고, 그리고 미처 못 봤던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꼭꼭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꼭 암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38회에서 뵙겠습니다.